의뢰인들이 혼자 가서 조사받았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정보공개 청구해서 보면 이런 내용이 가장 최악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범죄를 주로 변론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제가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사 재판 단계에서 변론을 하면서 혼자서 조사받고 부랴부랴 이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이렇게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 안 되는데 최악으로 받았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그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분간간 사건에서 성관계 사실, 삽입 사실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전면 부인해버리는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억이 안 난다. 내가 당시에 술에 만취해서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 안 난다 라고 말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나 너무 떳떳하고 억울하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 심리 생리 검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경우, 요 세 가지가 지금 대표적인 하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간간 사건에서 이제 삽입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간의 요건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가늠한 경우에 성립하는 건데, 술에 만취해서 피해자가 거의 반수면 상태에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가해자 쪽에서는 피해자가 지금 전혀 기억을 못하니까 내가 삽입 사실을 부인하면 무혐의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중간간 사건에서는 통상 이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기억을 못해도 다음날 이제 좀 찜찜한 느낌이 들면 신고를 해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필수적으로 바로 하는 게 해바라기 센터에서 DNA 감정을 합니다. 정액 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그 정액에 대한 DNA 검사를 해서 나중에 피의자를 소환하게 되면 P&A DNA를 채취해서 대조를 해보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일단 삽입 사실 부인해버리면 나중에 DNA 감정 결과가 이 피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라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구속입니다. 왜냐면 너무 그 핵심되는 내용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실제로 이런 경우로 구속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명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삽입 사실을 부인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성관계에 이제 동의한 경우나 아니면 심신 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른 사유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섣불리 이런 무모한 부인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범죄에서 다 해당되는 건데, 그 성관계 과정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무적으로 제가 경험을 해보면 정말로 기억이 안 날까라는 생각이 변호인으로서 들 때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거를 내가 기억난다라고 얘기해버리는 순간 잃을 게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배우자나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자기가 이제 너무 손해볼 게 많은 상황에서는 그 상황을 회피해버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당시에 술에 너무 취해서 아무 기억도 안 난다는 거예요. 본인한테 더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저 역시도 검사 때나 변호사 때 의뢰인들, 피의자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본인이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이런 성범죄 사건은 상대방이 있지 않냐. 그럼 피해자는 명확하게 기억하면서 당신을 지금 처벌해달라고 하는데 본인이 기억 안 난다고 하면 피해자 말이 당연히 맞다라고 전제하고 바로 기소가 되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말이 자기 면피로서 전혀 의미 없는 주장이고, 그 말인 그냥 피해자 말이 맞으니까 그대로 기소해 주십시오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거를 거짓말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억을 추론해낼 수 있는 사정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 여자를 어떻게 만나서 연락을 했다라면 통화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고, 메시지로 어디서 만날까라고 약속을 정했다라고 하면 대화 내역이 남아있고, 그리고 술이 아무리 취해도 장소에 가서 모텔비를 결제했고 택시를 탔다, 그러면 거기에 다 본인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그럼 어떤 장소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거기에 CCTV가 있으니까 어떠한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 증거들을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서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우에 대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로 자기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추론을 해내서 답변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기억 안 난다는 말로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면 큰일 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거짓말 탐지기인데, 부인하는 의뢰인 입장에서 너무 답답해요.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의견서도 제출하고 증거도 열심히 제출했는데 그래도 이제 검사나 이제 경찰이 불송치 내지는 혐의 없음 처분을 안 하니까 답답해.
본인이 막 답답하니까 수사관한테 찾아가서 나 진짜 억울하니까 자신 있다. 심리생리검사, 거짓말 탐지기 조사하면 나 이제 진실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모습이 뭔가 수사관한테 어필이 된다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인 게 일단 거짓말 탐지기라는 것 자체가 법정에 가면 증거 능력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도 결국에는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것도 감정하는 감정관이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이런 기계에 자기 주장의 진실 여부를 맡긴다는 거는 되게 무모한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본인이 진짜 억울해도 검사 당일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판단 불능이나 거짓 반응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렇게 심리생리 검사를 잘못 받아서 만약에 거짓 반응이 나왔다라고 하면 수사 단계에서는 그냥 기소를 해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급적 안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성범죄 사건에서 변론을 하면서 좀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 혼자서 조사받았던 최악의 내용들 중에 3가지를 선정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